안녕하세요. 오쌤컴입니다. 오늘은 ITQ의 한글 따라하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글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쵸? 어려운 건 없는데 타자가 조금 기반이 되어 있어야 본인들이 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지 설정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조금 반복적으로 하시면 한글은 누구나 좀 쉽게 따지 않을까 라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이제 문제를 보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 한글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용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용지 설정 보다시피 자, 이 기본에 왼쪽 오른쪽 11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은 10 제보는 0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은 내 PC의 문서에 ITQ의 픽처라고 하는 폴더 안에 그림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하여 저장해야 한다고 하네요. 미포함을 하면 감점 처리됩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문제 1번, 2번을 작성을 하시고 2페이지에 3번, 4번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다가는 문서 작성을 해라고 하고요. 한글은 기본 3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해서 4페이지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감점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페이지, 4페이지 점수에 해당하는 게 다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요 페이지는 3페이지까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능평가에 보시면 문제와 조건은 입력하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문제 번호와 출력 형태만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번호와 답을 작성하도록 할 거고요. 4번 문제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4번이 도형이에요. 그래서 도형에 우리 묻기를 해버리면 그룹을 지어버리면 아무래도 만들기 편한데 그 대신에 점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미리 만들어 놨는데 저는 지금부터 새 문서 열어서 가겠습니다. 자, 새 문서를 열어서 우리 쪽 나누기가 있고 3페이지 만드실 때 구역 나누기가 있어요. 우리 쪽에 가보시면 쪽 나누기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가 있습니다. 쪽 나누기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구역 나누기는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별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좀 봅시다. 우리 용지 설정은 좀 이따 해볼게요. 쪽에 가서 쪽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그래서 총 3페이지 나왔죠. 그 페이지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상황선, 한글에서는 상황선에 보시면은 3페이지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커서도 3페이지 있다 그러고요. 자, 그리고 참 우리 한글 하실 때 요 구부러진 하살표 있어요? 요 구부러진 하살표 이름을 우리가 문단부호라고 하는데 요 문단부호가 있으면은 조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확인이 바로 됩니다. 요 문단부호는 보기 탭에 가시면 문단부호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 가시면 편집 용지 있나요?
자, 편집 용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우리 연습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겠죠. 그래서 단축키 F6을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죄송합니다. F7. F7. F6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아니면 쪽 탭에 오셔서 편집 용지를 클릭을 합니다. 자, 하시고 나면 용지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용지 여백은 한글은 A4 용지 기준으로 많이 작성을 하죠. 그래서 편집 용지 여백에 우리 위쪽이라고 되어 있는 요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커서만 생겨요. 그럼 다 지워지잖아요. 블록 잡든지. 근데 옆에 하살표 눌러주시면 바로 블록이 잡혀요. 그래서 요 하살표를 10 될 때까지 누르시는 것보단 숫자 10을 적는 게 낫겠죠. 10 적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마우스로 클릭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거 구성 요소 창과 창이 이동을 하는 게 탭키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탭키를 들어 눌릴 거예요. 누르시면 우리 2020 버전은 바로 머리말로 내려오고요. 2020 버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왼쪽 오른쪽만 11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말 10, 또 탭 눌렀더니 이제 왼쪽 11, 또 탭 누르면 제본으로 가죠. 제본은 우리 0을 하라고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오른쪽 11, 또 탭 누르면 꼬리말 10, 또 탭 누르면 아래쪽 10. 자, 이렇게 하면 설정이 빨리 됐다. 그쵸? 그렇게 하시고 또 마우스로 이렇게 설정 누르시는데 설정이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 키를 누르시면 바로 용지가 바뀔 거예요.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엔터 쳤더니 보시면 3쪽의 여백, 2쪽의 여백, 그리고 1쪽의 여백. 자, 여백이 전부 다 보시면 똑같이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제가 자, 얘를 여러 쪽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맞춤을 했고요. 여러 쪽, 두 쪽으로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지금 현재 여백이 똑같이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보이죠? 한눈에 다 보이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다 똑같이 바뀐다. 그쵸? 자, 이번에는 제가 구역 나누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새 문서 열어볼게요. 새 문서 여시고 이번에는 쪽에 가셔서 구역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역 나누기 한 번, 두 번. 페이지는 3쪽. 맞나요? 자, 여기에서 제가 용지 설정할 거예요. F7. 그리고 위쪽에 클릭하셔가지고 10. 탭. 10, 탭, 11, 그리고 11, 10, 10. 자, 이렇게 하시고 설정을 하시면 자, 이번에는 보다시피 3쪽만 용지 여백이 보이십니까? 이쪽이랑 이쪽은 기본 용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3페이지만 번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구역 나누기 할 거고요. 일반 업무를 보실 때 1페이지, 2페이지는 내가 세로로 하고 3페이지는 그림을 넣기 위해서 가로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이 방법이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쪽 나누기 해버리면 전부 다 가로가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3페이지 선택했고요. 가로 했더니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1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3페이지에다가는 그림 집어넣고 4페이지 가갖고는 또 문서 작성하고 하시는 분들은 구역 나누기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저는 그냥 뭐 똑같이 쭉 내려갈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쭉 나누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번호를 넣으면, 자, 번호 넣고 얘를 넣기를 하면, 자, 1페이지, 우리 마지막 3페이지에만 번호가 들어가요. 1페이지, 2페이지는 번호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쪽 나누기 한 거. 자, 얘 3쪽이죠? 얘를 가로로 바꿔볼게요. 전부 다 가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새로 갈게요. 그 다음에 쪽에 가서 쪽 번호 매기기를 해서 넣기를 하면 보다시피 1쪽, 2쪽, 3쪽 다 나오죠. 그래서 ITQ 시험 치실 때는 저는 구역 나누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 나누기로 해서 이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도 닫으시고 이 창도 닫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새 문서 열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이 상태에서 F7을 눌러가지고요. 자, 위쪽 10, 머리말 10, 왼쪽 11, 오른쪽 11, 그리고 아래쪽 꼬리말 10, 아래쪽 10 하시고 엔터 키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됐나요? 그리고 나서 쪽에 가서 구역 나누기 하시면 되고요. 자, 단축키는 Shift, Alt, Enter예요. 근데 Shift를 누른다는 게 잘못해서 Ctrl 키 누른다든지 아니면 Alt 키 대신에 Ctrl 키 누르면 걔는 쪽 나누기랑 같은 역할이 돼버려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쪽에 가서 구역 나누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자, 미리 만들고 가면 좋겠다, 그쵸? 근데 만들고 가실 때 번호는 먼저 좀 만들고 가자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1번에 있는 게 스타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스타일 작업을 하면 여기에서는 1번만 줘야 되는데 스타일을 만드시고요. 요 끝에다가 엔터 치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 스타일에 있는 애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바꿔줘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미리 1쪽에는, 그러니까 1번에는 스타일 만든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2번까지 내려가서 또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2페이지 만들러 갈 거예요. 그래서 1하고 점 찍고, 아까 번호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나왔다, 그쵸? 그래서 엔터를 한 두세 번 치시면 여기다가 클릭해서 적으면 이제 삽입이 되겠죠. 그래서 뭐 서너 번 치시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1페이지 안에 1번, 2번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하고 점 찍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구역 나누기 갈게요. 구역 나누기. 그러면 이 페이지 왔습니까? 이 페이지는 3번 하고 점 찍고 엔터 몇 번, 4번 하고 점 찍고 엔터. 그리고 또 구역 나누기.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 왔다, 그쵸? 3페이지는 문서 작성이니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적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1페이지로 가시면 되겠다, 그쵸? 자, 1페이지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돌려서 휠을, 또는 바로 올라가는 게 우리 컨트롤 키 누르고 1번 눌러주시면 바로 1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바로 올라갔죠. 페이지 업을 하면 한 화면씩 올라가는 거고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바로 1페이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요 1페이지에다가 1번 밑에다 클릭하시고 우리 이제 주어져 있는 문제 주어져 있는 자 볼까요? 스타일 기능에 해당하는 거 3번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에 페어트리트하고 적으시고 영어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간격이 요 위아래 간격이 띄워 엔터 친 게 아니고 여기는 문단 아래 간격을 넣은 거예요. 문단 아래 간격.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를 다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스타일로 가셔도 되고요. 스타일 이름이 이거다, 그쵸?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입력을 하고 스타일을 바로 바꾸러 갈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에 자,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우리 전체적인 블록을 찾고 가셔도 되고요. 얘는 스타일 종류이기 때문에 문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블록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에서 좋은 게 우리 블록을 잡다 보면 이만큼 못 잡았어요. 그러면 얘를 땡기면 이동을 하면 글자가 순서가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한글에서 좋은 점은 마우스를 I자 모양이 아니고 요 영어 앞에다 갖다 놓으면 하사표 모양 나오죠. 이때 클릭을 하면 한 줄이 잡혀요. 그래서 우리 이 상태에서 꾹 눌러서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블록이 이쁘게 잡히죠. 그래서 블록을 잡아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쪽에 가시면 죄송해요. 서식 가시면 요 앞에 있는 애가 스타일이에요. 지금 기본적인 바탕글에 해당하는 스타일. 그게 함초롱 바탕에 10에 양쪽 정렬의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 나는 스타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그쵸? 만드는 게 여기 더하기 눌러서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스타일의 단축키로 가겠습니다. 스타일의 단축키는 F6, F7 옆에 있죠. F6 했더니 스타일이 나왔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바탕글밖에 못 봐서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자, 스타일은 우리 쉽게 말해서 옷을 잘 입는 것처럼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글자의 모양들이에요. 얘가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자, 스타일 추가하기 있습니까? 여기다가 우리 영문이라고 해서 여기 적으시면 안 돼요. 스타일 이름을 여기다가 적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페어트레이하고 적을게요. 자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단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문단 모양이 있고 글자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스타일 종류는 문단으로 하셔야지 문단 모양도 바꿀 수 있고 글자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글자로 해버리면 문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단 모양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하고 오셔도 글자로 하면 문단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문단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타일은 잘못해서 나가면, 자, 볼게요. 자, 글자를 했어요. 하고, 추가를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 잠깐만요. 저는 이제 여기 이탈하고 나오네요. 전에 했던 거라서, 했나봐요. 자, 얘를, 우리,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눌러서 트레드 자 하고 자, 글자로 해놓고 추가를 했어요. 하고 나서 잘못했어요. 문단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수정은 더하기 연필인데 연필에 클릭하시면 보다시피 문단은 수정이 아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꼭 문단으로 하셔야 되고 얘는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들 거예요. 더하기 눌러서
하시고 문단을 하시고요. 문단 모양에 보시면 왼쪽 여백을 하라고 하네요. 왼쪽 여백 15. 그리고 가끔씩 여백보다는 첫 줄 들여서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첫 줄 들여서기를 하시든지 여백을 하든지. 자, 근데 왼쪽은 했고요. 문단 아래 간격은 10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단 아래 간격을 10으로 하세요. 자,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시면 글자 모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글자 모양은 일단 문단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하고 나오시고 글자 모양 있어요? 이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글자니까 이거 눌러야지 하시는데 누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자 모양 들어오셔서 자, 글자 모양은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글자의 모양은 우리 한글은 굴림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영문은 도둠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크기는 10포인트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장평은 95에 자가는 -5. 자, 한글 굴림의 장평 95, 자간 -5. 영문은 도둠의 장평 95, 자간 5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니까 한글 없는데요. 언어에 보시면 대표, 그러니까 한글 나오든 영어 나오든 어떤 언어가 나오든지 간에 함조랑 바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 크기, 이 크기예요. 크기는 10포인트. 언어는 한글. 그쵸? 한글 하셔서 한글에 해당하는 애가 굴림하라고 되어 있네요. 굴림을 찾아서 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셔도 되고요. 쭉 올려보시면 굴림 있죠. 자, 근데 커서 지우지 않으셔도 굴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굴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굴림을 선택하시든지 엔터시든지 그냥 알아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평은 95고 자가는 -5죠. 자가는 글자 간격인 거고 장평은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크게 보여주는 게 장평입니다. 근데 장평은 작게 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95. 자, 얘는 5번 누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는 없겠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자가는 -5. 그러면 위에 거는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겠죠? 0 밑에니까. 그래서 -5.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뭐가 끝났어요? 그쵸? 한글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언어를 눌러서 영문으로 하시고요. 그럼 다 돌아가죠. 영문은 도둠을 하시고, 자, 그래서 도둠 하시고, 그리고 얘도 장평 95, 자간 -5, 를 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쵸? 그럼 두 개 다 했다. 그러면은 설정. 그리고 이제는 문단도 했고 글자도 했다. 그쵸? 그래서 추가. 그러면 요런 스타일 하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난 이 스타일을 설정하시면 우리 블록을 잡아놨기 때문에 바로 바뀝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여백 첫 줄 이거는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글자 모양은 그쵸? 물음표가 생겨버렸어요. 물음표가. 그래서 시험 치시다 갑자기 물음표 때문에 뭐지 하시는데 글꼴은 우리 굴림하고 도둠하고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안 나오는 거고 장평 자간도 반복해서 적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틀려서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설정. 자, 됐어요. 그러면 이쁘게 잘 나왔나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에 가서 표를 만드시는데 여기에서 만드시면 나중에 글자처럼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표 만들기를 하시고 아니면은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좀 빨리 들어가겠죠. 자, 표 만들기 오셔가지고 줄칸 선택하시고 글자처럼 지급에 체크 확인하시고 만들기 하시면 만들어졌습니까? 자, 그리고 요 표가 뭐 버리고 싶으시면 얘를 클릭하셔서 테두리를 버려주시면 될 거고요. 자, 표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다음에 제가 차트를 할 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하시고 나서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까요? 표 전체는 캡션, 표 굴림의 10. 자, 블록 전체 다 잡으시고 요 안에 있는 우리 셀을 잡으실 때 F5는 한 번 선택, 셀 하나, 두 번 눌러주시면 블록 잡는 위치, 세 번을 눌러주시면 우리 전체 선택 이렇게 되죠. 그래서 F3을 세 번 눌러가지고 F5를 세 번 눌러가지고 이제 단축키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블록을 잡으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전체 글꼴은 굴림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캡션은 조금 이따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블록 잡은 상태에서 정렬을 가운데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만 블록을 잡으셔가지고 그때 평균도 다 블록 잡아도 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블록 잡으셔서 얘는 오른쪽 정렬을 하시고요. 자,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끝났고요. 세 번째 면색. 자, 면색은 우리 지금 보시면 노랗게 나와 있는데 얘는 우리 이제 시험장 가시면 노란색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틀린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만큼만 블록을 잡으셔서 색깔. 자, 지금부터 단축키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블록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각 셀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단계가 몇 개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셀 안에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버리면 개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블록을 잡으셨을 때 잘 보시고요. 자, 팁은 한글에서는 블록 잡았는데 바깥에다가 오른쪽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엑셀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색깔을 넣을 거예요. 색깔은 우리 영어로 컬러. 그쵸? 컬러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한 첫 글자 C가 단축키가 되고요. 선을 만들어 놓으라 그러면 라인에 해당하는 L을 하시면 되는데 C나 L이나 두 개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화면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C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보다시피 테두리, 배경, 대각선 있죠? 그래서 C나 L이나 선택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면색은 노랑 255에 255에 제로 하시고 설정. 자, 됐죠? 그러면 3번도 했고요. 4번은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을 구하고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숫자에 해당하는 13.5부터 평균이 값을 적을 공간까지 블록을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습니까? 그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 평균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A라고 되어 있다. 그쵸? 그거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S 하든지 아니면 그냥 블록 평균. 자, 하시면 값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캡션 기능을 할 건데, 자, 2016은 캡션이 왼쪽에 바로 나오고요. 2020 버전은 표 레이아웃이 하나 더 생기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표 레이아웃에 오시면 오른쪽에 맨 끝에 가시면 캡션이라고 나오죠. 이 캡션이 오른쪽 위에 있네요. 그래서 캡션 눌러보시면 오른쪽 위라고 있나요? 자, 근데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해보면 표의 오른쪽에 위쪽에 생겨요. 맞죠? 근데 우리는 공공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오른쪽 정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캡션은 위쪽에 나와야 돼요. 근데 자, 일단은 캡션에 가서 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참고로 위에 거 누르시는 경우에는 캡션이 밑에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고 나서 요 하살표 눌러서 위치를 바꿔 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안에 글자를 입력하시는데, 요 글자 같은 경우에도 블록을 잡으면 바로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백스페이스 누르시면은 하나씩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부터 새롭게 나온 게 가라고 되어 있나요? 가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한글이 입력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A가 나오면 영어가 입력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글은 작업 표시줄에 있는 A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자체에서 A가 나오면 한글 영어로 보시면 되고요. 자, 저는 지금 한글 입력할 거고요. 블록을 잡고 입력하시면 바로 입력이 되고 덮어쓰기죠. 그래서 빨리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 1000원 했어요. 그리고는 요 글자를 블록 잡으시고, 아니면 이렇게 블록 잡아. 자, 이번에 클릭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 되죠? 요 전체가 한 글자여서 그래요. 한 문단이어서.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하세요. 그러면 좀 잘 되실 거예요. 자, 글꼴은 똑같이 우리 표, 전체, 표, 캡션 있죠? 그래서 글꼴은 굴림. 크기는 10.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 자, 그러면 우리 4번까지는 다 했고요. 5번 선 모양. 자, 얘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그래서 보겠습니다. 전체에는 이중선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중선 맞나요? 여기도 이중선인데 잘 안 보인다. 그쵸? 그래서 얘를 제가 확대를 해봤더니 이중선 맞죠? 그래서 이중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도 이중선. 그래서 전체 블록을 다 잡을 건데 그냥 이번에 단축키 해볼게요. F5. 그리고 선에 해당하는 단축키는 L. 그렇죠? 자, 종류는 이중선을 하시고 바깥쪽에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설정. 그 다음에 요 첫 번째에다가 블록을 잡으시고, 근데 우리 보통 블록 다 잡잖아요. 그럼 꼭 밖에 클릭하시는데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블록 다시 잡아도 됩니다. 아니면 방향키도 있고 우리 키보드에 뭐 늘리고 줄이는 것도 있고 뭐 좀 종류가 많은데 일단 시험 대비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L. 자, 이번에도 이중선. 이번에는 아래쪽에 넣으면 돼요. 그쵸? 왜 아래쪽이냐? 블록의 밑에. 그래서 아래쪽. 근데 잘 보시면 전체가 다 이중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아래쪽 하나 할 거고 설정. 그래서 항상 미리 보기를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블록을 잡았죠? 그리고 L 하시고 나서 바깥쪽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바깥쪽에 선택이 됐을까요? 설정하시면 보다시피 이중선 나왔죠? 자, 근데 잘 안 보이나요? 아, 제가 실선했구나. 자, 이중선 하고 바깥쪽. 그러면 나오나요? 자, 설정.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요 X. 그래서 마지막 클릭하시고 L. 대각선 선택하시고 왼쪽, 오른쪽 선택하시고 설정. 그러면 표에 해당하는 거는 기본 다 끝났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차트에 대해서는 우리 2020부터는 완전히 뭐가 틀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2016까지는 차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에다가 차트 영역에다가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차트 마법사 가세요라고 얘기했고요. 2020부터는 우리 따로 레이아웃에 찾아가시면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모아서 설명을 하나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20부터 차트가 세로는 상관이 없는데 가로일 때는 또 뭔가가 틀리죠. 그래서 차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세로막대, 가로막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편지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1번에 한번 더 설명할게요. 스타일을 했더니 안쪽 들어갔죠. 근데 제가 1번, 2번 적으라고 했던 이유가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1번, 2번 안 적었어요. 뒤에다 클릭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 상태의 스타일에 해당하는 애가 적용이 돼서 내려와요. 그래서 1번, 2번 만들고 가시고요. 혹시라도 안 했는데 이 상태가 된다. 그러면 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위에 스타일에 누르셔서 바탕글 선택하시면은 얘가 바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